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최근 한 3개월 정도 동안 다이버 3분, 그리고 어제 그저께 수중세계 편집하시는 이선명 선생님한테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이버 분은 본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아무 증상이 없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이런데 자기가 친구들하고 다이빙을 다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그 중에 또 한 분은 증상이 꽤 심했나 봅니다. 폐렴 증상이 있어서 사실은 인공호흡기까지 달았었는데 다행히 다 회복이 돼서 퇴원한 지 한 3일 됐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문제는 그분 역시 내가 지금 버디들하고 같이 다이빙을 다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내 몸 상태가 지금 다이빙을 해도 되는 상태일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이선명 편집장님은 이런 것을 한번 공론화해서 방송도 하고 잡지에도 싣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지금 만듭니다. 제목을 코로나19에서 회복한 후에 다이빙을 언제 다시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코로나19의 정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를 앓고 회복된 후에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합병증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걸렸던 환자가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판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지금 WHO에서 하는 말하고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게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게다가 한 4, 5개월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또 다른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각 나라의 어떤 상태에 맞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확정된 기준이라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이빙 복귀를 하기 전에 한번 검사를 좀 받아보고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몇 가지 검사와 이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던 분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 특히 저희들 같으면 이 다이버가 다시 다이빙을 하는데 일종의 주홍글씨 같은 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앓은 사람은 옆에 오지 마라. 뭐 이런 어떤 분위기, 심지어는 뭐 학교, 직장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버디가 친구들이 팀원이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것인지를 나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정상은 제일 윗줄에 있는 이 사스 코로나 V2가 사실은 공식적인 이름이고 우리가 코비드19라는 말은 2019년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라 이런 어떤 별명입니다. 사스는 극심한 급성 호흡기 질환 증후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증상이 전혀 없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제 실제 심각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제일 흔한 것, 이거는 보면 감기 그것도 초기 증상입니다. 열나고 기침나고 사람이 몸이 나른하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보는 증상입니다. 이러면서 열이 나니까 병원에 가서 열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바로 코로나
코로나19 검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외에 이 감기 몸살 기운, 그 다음에 우리가 침을 삼킬 때 목구멍이 아프다든지, 어떤 분은 이 바이러스가 장을 침범해서 설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눈에 결막염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입맛, 냄새, 이 감각이 없어지기도 하고, 손가락, 피부, 발가락 뭐 이런데 피부에 발진을 나타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어떤 뭐 기침, 열 이런 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꽤 자주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정말 심각한 증상이 숨이 차거나 호흡 곤란이 오거나, 이게 이제 폐렴 증상이겠죠. 흉통, 가슴 쪽이 아프고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말을 못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중환자실로 가야 하는 그 정도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복되었다,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세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2020년 6월 달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단 테스트에서 양성인 경우에 일단은 증상이 있건 없건 14일을 격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없어져야 되고 2회 이상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 사람은 사회로 정상적인 복귀를 해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는 그 카톡 글씨는 제가 이 호흡 이런 호흡기 계통의 전문의이시고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인 전영준 박사한테 물어가지고 받은 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확진되고 나서 증상이 없으면 10일 후에 퇴원을 시킬 수 있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외국 갔다 오면 14일간 격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격리가 아니죠. 혹시 늦게 나타날까봐 하는 격리 기간인 것이고, 한번 병에 걸렸던 분은 입원해서 검사 양성에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열흘 지나면 회복된 걸로 간주를 하고,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폐렴, 이게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에 구름이 낀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어떤 합병증을 앓았던 분들은 조금 더 긴 시간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완치 기준은 양성이었던 사람이 음성으로 나오고, 그것도 2번 달아서 음성으로 나오고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열흘, 10일이 지나면 완치됐다고 간주를 합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19의 합병증들입니다. 이게 참 경증으로 있다가 낫고 지나가주면 괜찮은데, 이 급성호흡 부전, 즉 폐렴이 옵니다. 이게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이때는 사실은 아주 적극적인 산소, 그다음에 심지어는 인공호흡기까지 사용하는 그런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간, 심장, 하트요. 그 다음에 감염, 콩팥,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뇌, 중추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합병증들이 이 코로나19를 무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됐다고 간주했을 때, 즉 2번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 증상이 없어진 지 열흘이 지났을 때 다이빙 혹은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검사가 있느냐? 꼭은 안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복귀하면 그걸 끝납니다. 문제는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특히 폐질환을 알았다면 반드시 폐기능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일반 사회생활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빙 같은 혹은 다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현재 폐 상태가 감염 이전의 어떤 정상적인 상태 혹은 적어도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폐 기능을 나타내는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만약에 그 합병증을 콩팥, 간, 심장 이런 어떤 합병증을 알았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간기능검사, 심전도, 그 신장기능검사 이런 거를 받아서 정상이라는 확인을 받고 다이빙에 복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서론에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 주홍글 씨는 그 아주 유명한 그 고전 소설이죠. 그 바람을 피운 여자를 잡아가지고 앞에 adultery 하여튼 바람 피웠다고 하는 그 내용의 A자를 달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예쁜 제가 엄청 좋아했던 이 배우의 이 사람이 한국 영화 주홍글 씨에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를 한번 알았던 분이 사회생활을 다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딴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눈치가 보이고요. 물론 사실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 한국에만 해도 8만 명 이상의 코로나에 양성으로 확진되었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300명씩, 심지어는 400명 이렇게 하루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가 한번 코로나 알았다고 이것을 주위 분들에게 숨겨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이빙은 여러 사람이 같이 다니게 됩니다. 이럴 때 본인도 친구분들에게 이런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고, 버디들은 이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19에서 회복됐던 분이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는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타인에게 회복된 분이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은 걸리지 않았던 분이나 한번 걸려서 회복된 분이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됐다면 그분은 질병에 걸리기 전 상태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서 같이 받아들여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학교, 직장 이런데 이 주홍글씨 효과가 사실 지금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이빙계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주의사항을 서로 다 지키면서 다이빙을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디분들, 우리가 다이빙 버디 혹은 팀원 이 뭡니까? 이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내 버디가 코로나19에 한번 걸려서 고생했던 적이 있지만 같이 다이빙을 한다면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그냥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내 버디가 혹시 물속에서 어떤 이유든지 곤란을 겪는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같이 다이빙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버디의 역할은 서로가 돕고 서로가 서로한테 뒤를 좀 받쳐주는 이게 다이빙 버디죠. 그래서 그 밑에 What's Buddy for입니다. 버디가 뭐냐? 우리가 서로 함께 다이빙을 하면서 같이 즐기고 같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다이빙 버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코로나19에서 완치된 후에
다이빙을 다시 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나름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신 분이라면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분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특히 다이버라면 서로 다이빙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